안녕하세요. 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까다롭고 예민하세요.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깔끔하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신 줄은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우선 설거지부터 정말 장난 아니게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게 하십니다. 우선 그릇 닦는 수세미가 따로 있고요. 헹구는 수세미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헹구면 세제가 그릇에 남아서 병이 생긴다고 하시더군요. 세제도 절대 직접 수세미에 묻히지 않게 하십니다. 설거지통에 물과 함께 풀어서 거품을 낸 뒤 거기다가 그릇을 담궈서 하시고 그걸 간유를 하십니다. 또 주변에 물기가 튀어 있는 거 절대로 못 참으시고요. 스펀지 수세미가 나란히 대게 해놨다가 설거지 끝난 뒤엔 꼭 주변에 물기 하나 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의 일이에요. 별도의 욕실용 스펀지 수세미로 거울이며 변기며 물 튄 곳은 죄다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거지하는 데만 거짓말 조금 못해서 1시간이 걸립니다. 샤워하는 시간도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역시 1시간 걸리고요. 저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빨리빨리 하고 끝내고 싶은데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 같거든요. 원래 다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빨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빨래를 온종일 하십니다.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온종일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벨 울려대는 소리에 미칠 지경입니다. 일단 빨래를 분리하고요. 하얀 옷과 검은 옷,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속옷과 양말 바지는 각각 따로 빱니다. 속옷은 다른 것과 섞이는 게 불결하시다고 하시고 바지와 양말 역시 다른 옷들과 같이 빨게 불결하다고 하십니다. 속옷이나 양말은 그렇다고 치고 대부분 옷은 그냥 다 같이 빨지 않나요? 옷들도 위도 따로 아래 옷 따로 빨고 청바지 따로 빨고 정장바지 따로 빨고 참 섬유유연제는 별도로 헹군 코스 눌러서 또 한 번 돌립니다. 사실 더 세부적으로도 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할게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나요? 거기다 좀 비싼 옷감이나 비단 같지도 않은 시에이크 같은 것들, 손수건 운동복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따로 빨래하시다 보면 하루에 빨래를 5번 이상을 하십니다. 거기다 섬유유연제, 헹굼까지 플러스로 하면 10번이 넘는군요. 어떤 건 달랑 3개가 세탁되는 걸 봤어요. 다 끝났나 싶더니 달랑 3개를 꺼내서 넣으시더군요. 이건 좀 심한 에너지 낭비 아닌가요? 오히려 빨래에 치여 빨래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분리하기도 바쁘니까요. 심지어는 헷갈리시기까지 합니다. 본인이 어디까지 작업하셨는지 빨래를 널면 마르기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거두십니다. 마치 빨래 마르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처럼. 절대로 하루 그냥 놔두시는 게 없어요. 마른 빨래에 먼지가 앉는다시며 먼지 앉기 전에 걷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걷은 빨래는 밖에 가지고 나가서 한 번 더 텁니다. 탁탁. 특히 어머님 옷, 우리 옷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온종일 빨래와 씨름을 합니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이불 빨래를 하라시는데 사실 겁이 납니다. 정말이지 제가 회사 다니기를 잘한 일이지 싶습니다. 처음엔 어이도 없고 벙벙해서 어머님 하시는 걸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할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다음에 한다고 하거나 안 하겠다고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굴병이 날 정도로 살림만 하려고 드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베란다와 신발 벗어놓는데 매일매일 닦으시나요? 저희 어머님은 매일매일 물걸레로 닦으십니다. 설사 거기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호통을 치시기도 하고요. 아니 신발 벗어놓는 곳에 흙을 떨어뜨리지도 못하게 하시면 그게 신발을 벗어놓는 곳입니까? 도대체 우리 집에서는 신발 벗어놓는 곳의 용도가 뭐일까 싶습니다. 어떻게 너는 여기 신발 벗어놓는 곳에 한 번이라도 닦는 걸 못 봤다. 목소리도 얼마나 크신지 어떤 날엔 꼭 오페라 듣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볼륨을 높인 오디오에서. 그런 분이신데 여기저기 한 군데 소홀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정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간섭을 하시고 터치하시고 혼내시고 정말이지 사람 미치게 하시더군요. 매일매일 돌돌이를 돌리시면서 제가 머리카락 떨어뜨리면 잔소리를 해대시는 통에 집에서는 절대로 머리 안 풀어요. 저 말을 듣기가 싫어서.
그리고 시어머님은 버스 손잡이, 지하철 손잡이 잡으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현관문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있으면 밖에서 먼지 들어온다고 난리를 치고요. 더운 여름에 바람이 시원하게 불면 그것도 밖에서 먼지 들어온다고 베란다 문 뽁뽁 닫으시고 그 주위 5m 반경은 바로 걸레질에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지만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지난번에는 냉장고 손잡이 씌우개를 또 사건의 화두로 만드시더군요. 제가 과일 좀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벌컥 소리부터 지르시더라고요. 손 좀 씻고 만져라. 불결하게 시리. 하시길래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손잡이 커버 사용하다 보면 때가 탈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때가 타니까 손잡이 커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손 안 씻고 냉장고 손잡이 자꾸 만진다며 저 때문에 거기가 다 더러워진다고 하시네요. 더 듣기 싫어서 싱크대 대충 손을 씻고 다시 열었는데 그랬더니 싱크대에서 손 씻지 말라고 불결하다고 화장실에서 비누로 빡빡 씻으라고 하시더군요. 참 제가 나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온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뭐라 하셔서 평소에도 집에 오면 손과 발부터 닦는 편이고요. 집에 있으면서 뭐 더러운 거 만진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하니까 손도 씻고 만진 거라고는 키보드, 마우스 물컵, TV 리모컨 이런 것들 뿐인데 손에 지저분하게 묻으면 얼마나 묻는다고 그걸 소리를 냅다 지르십니다. 이제 무서워서 냉장고 문도 못 열겠습니다. 신경질이 나시는지 당장 씌우개를 우악스럽게 벗기시더니 뚝 던지십니다. 화장실 앞에 저보고 빨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는 어머님 저 손 그렇게 안 더러워요 하고 웃으면서 말하면 그냥 씻고 만지라면 네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이러십니다. 집에서 편하게 좀 쉬고 싶은 날에도 그럴 수가 없고 온종일 갑갑한 기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디 나가고 싶어도 편도선이 부어있는 상태라 무리하면 회사 일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쉬는 걸 못 보시고 계속 일만 시키려고 하시길래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뛰쳐나간 적도 있네요. 그랬더니 남편도 놀라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니 어머님이 사색이 되더군요. 어머님 성격이 파악된 뒤부터는 머리카락도 2배는 더 빠지고 생리도 불순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두통도 심해지고 살도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어머님보다 제가 먼저 죽겠지 싶어서 남편한테 본가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많이 웁니다. 저는 이런 어머님이 너무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같이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는 남편의 우려가 치밀더군요. 어머님은 마치 자신은 아무 이상할 거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오히려 저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점점 더 가르치려고 하시는 모습에 피로함이 몰려왔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둘째가라며 서러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잘 통할 거로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어머님에게 비하면 전 세 발에 피었습니다. 깨끗해서 나쁠 거 없죠. 청결한 생활 저도 지향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죽고 싶을 정도로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제가 설거지를 해놓으면 다시 와서 다시 헹구시고 빨래를 널어도 어머님 방식대로 다시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햇볕이 바로 들어오는 곳엔 수건을 널어야 한다 하시며 어머님 순서대로 정해 놓으신 기준에 맞춰 빨래도 널어야 하고 무엇이든 뭘 하든 불결하다 하시고 어머님 성에 차지 않으면 다시 하실 걸 저는 왜 시키시는지 짜증나서 보너스 탄 걸로 건조기부터 사버렸습니다. 원래는 아이 생기면 사려고 했으나 어머님 파악하고 나자마자 바로 주문해버렸네요. 건조기 온 첫날에는 온갖 화를 다 내시면서 쓸데없이 전기세 나가게 이런 걸 산다 하시더니 지금은 제일 좋아라 하십니다. 또 상처받는 말씀은 정말 우리 아파트에서 1등 먹을 정도로 툭툭 잘도 내뱉으십니다. 성격은 어찌나 조복다우신지 잘못 건드리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정도고요. 속도 아주 좁아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바로 원자폭격 들어올 정도예요. 그러다 그저께 사건이 생겼습니다. 주말에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셔서 시어머니랑 같이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늦잠 좀 자겠다고 안 일어나고 있고 둘이 후딱 다녀오자 하시길래 알겠다 하고 따라 나섰죠. 카트 만질 때부터 소독액으로 닦아라 등등 잔소리가 넘쳐났지만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웬만한 말은 한기로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어머니의 윗옷을 보게 되었는데 옷을 뒤집어 입으셨더라고요.
상표가 삐죽 보이고 박은진제의 옷에 이음새도 너무나도 잘 보여서 바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옷 뒤집어 입으셨네요? 하하. 그랬더니 그게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한번 짝 째려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옷을 뒤집어서 입으시는 겁니다. 속옷만 입으시고요. 저 정말 너무 당황했거든요. 어찌나 우악스럽고 무식하신 행동입니까? 그러고는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계속 퉁퉁 거리시는데 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너무 부끄럽고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겠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다 소리를 치고 저 친정에 와버렸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너무 표독스러운 거 아닌가요? 전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남편은 그게 그렇게 친정까지 갈 일이냐며 어머님도 화풀이셨으니 들어오라는데 저는 분가 확정 날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복합적으로 다 빵 터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참아주기도 받아주기도 싫습니다. 3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앞날이 까마득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서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무작정 참기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즉흥적으로 친정에 와버렸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기. 이렇게 절 다독여주시고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글의 시작은 시어머니의 깔끔한 결격 때문에 힘이 들었음을 토로했지만 까탈스러운 무조건적인 강요, 윽박지름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상식 밖에 그런 행동을 하시니 제가 그만 폭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네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늦게 후기를 전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남편하고는 큰 트러블이 없었는데 효자랑은 못 사나 봐요. 처음에는 분가만을 원했지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점점 어머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남편이 정말 싫더라고요. 친정까지 찾아와서 저를 달래면서도 네가 예민한 거다라고만 하고 그간 쌓인 스트레스와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다시 절대로 들어가기 싫었고 그렇게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남편과도 점점 전화로 싸우고 만나면 갈등만 증폭되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된 거에는 친정엄마도 많이 조언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너 후회한다면서 그 정도의 개빡한 시어머니면 평생 고생한다 하시며 애 없을 때 헤어지라고 하셔서 그 조언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네요. 지금은 마음도 많이 추스린 상태라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정리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진짜 남녀 둘만의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든가 봐요. 시어머니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실패해보고 배웁니다. 이혼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분가할 테니 이혼하지 말자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랑 같이 살 용기도 아니 분가하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네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 머리 싸매고 누워서 한 번씩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으니 이혼하지 말라고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전 후회 없습니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정말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네요.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애 없을 때 빨리 이혼하시길 당부드릴게요. 지옥에서 벗어나시고 행복한 인생을 다시 찾으세요.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